고침 주제는 바로 제가요 화장을 잘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애매한 화장에서 전문가 손길 한 스푼 얹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새로운 고침 손님은 바로 유튜버 심혜용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 심혜영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고침을 몇 편을 했었는데 화장을 이제 막 180도 고치신 분들 위주로 섭외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 저는 화장을 막 그렇게 못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뭔가 이거를 조금 더 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을 절대 못하지는 않아요. 잘 하셨는데 화장을 시작한 지 오래되신 거는 아니다 보니까 딱 우리 20대 친구들이 이러실 것 같아요. 화장을 조금 이제는 할 것 같은데 뭔가 한 끗 차이로 조금 더 이거를 완벽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이제 20대 대표, 대학생의 대표인 심혜용님을 모시고 요 심혜용님이 오늘 쓰셨던 요 화장품 그대로 제가 조금의 터치만 바꿔도 조금의 방법만 바꿔도 정말 화장의 완성도가 딱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고민사항을 한번 알려봐 주세요. 눈썹 앞쪽에 숱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리는데 되게 네모네모 각지게 되는 그런 네. 점 때문에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이라인만 좀 동동 뜨는 그런 느낌?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얼룩이 네, 있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있을까요? 네. 콧볼을 쉐딩을 하는데 약간 전 좀 색칠하는 느낌이 네. 있어가지고 전문적으로 한번 자연스러운 쉐딩. 그러니까 제가 그 브이로그를 봤거든요. 메이크업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쉐딩할 때 되게 터프하게 코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막 이렇게 칠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진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실 것 같기는 해요. 또 쉐딩하는 방법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립 브러쉬 이용해서 이제 틴트를 바르면 좀 더 지속력이 오래 간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브러쉬를 쓰긴 하지만 생각보다 오래 가진 않습니다. 가면서 우리 오늘 심혜용님이 항상 데일리 메이크업 쓰시는 제품들로 제가 오늘 똑같이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롬앤 클리어 커버 쿠션 1호 퓨어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피부 메이크업과 연결되는 건데 아까 제가 보니까 좀 쉐딩이 되게 얼룩져 있었더라고요. 촉촉한 쿠션 쓰시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파우더 처리 안 하시죠? 네. 그러니까 촉촉한 얼굴 상태에서 그대로 파우더 타입의 쉐딩을 올려버리니까 밀가루 반죽 뭉치듯이 뭉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쓰시지 않는 분이라면 쉐딩 올라가는 부분에는 파우더를 써주시거나 아니면 양 조절을 더 잘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초보자분들에게 조금 주의하라고 하고 싶은 부분이 쿠션 바르실 때 정말 딱 내 거울에 보이는 내 얼굴만 바르더라고요. 요쪽을 안 바르시는 거예요. 오, 네, 맞아요. 그쵸? 요쪽을 안 바르셔서 이게 뜨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입체로 보기 때문에 내가 거울로 봤을 때 내 얼굴이랑 이렇게 봤을 때 얼굴이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서 발라주신 다음에 남은 양 거의 없잖아요? 그럴 때 그냥 한번 자연스럽게 경계 없애주는 거? 왜냐면 초보자분들과 그 고수분들의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이 양 조절, 그리고 경계 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쓸어주는 정도만 해도 베이스 메이크업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한테 그때 그러셨잖아요. 눈화장도 그렇고 색조가 너무 빨리 벗겨진다. 네, 맞아요. 그것도 사실 제가 이따가도 말씀 한번 더 드리긴 할 건데 베이스 때문이에요. 파운데이션에 유분기가 있잖아요. 이 유분기가 색조 화장을 지우는 주범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르실 때 눈까지 바르시죠. 네.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눈까지 막 요렇게 바르다 보면 속눈썹 사이사이, 눈썹 사이사이에 이 파운데이션의 유분기가 끼게 돼요. 그 위에다가 이제 파우더 처리도 안 하고 마스카라 하고 이러다 보면 깜빡깜빡하면서 다 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아무리 마스카라를 잘 써도 자꾸 눈화장이 밑으로 내려와요라고 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피부 화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혜용님이 피부 화장의 고민이 딱히 없다고 하셨지만 그 눈화장 지워지는 거? 그런 게 사실 다 베이스 단계에서 잡아주셔야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저는 눈 위에는 안 바르는 거 지금 느껴지시죠? 네. 막 이거를 새로 묻혀서 눈을 바르고 이런 거는 절대 금물. 근데 그렇게 하시죠? 네, 저 그 눈 주변은 사실 음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눈 주변에 파운데이션을 안 바르면 약간 음영 섀도우 바른 것 같게 되거든요. 차라리 눈 주변을 조금 가볍게 그냥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별거 아니잖아, 사실. 근데 이것만 바꿔도 아마 화장 지속력이 되게 좋아질 거예요. 요즘 대학생분들 화장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유튜브가 다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화장 어떻게 배우셨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그냥 제 마음대로 했다가 이제 유튜브에서 음.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 그러니까요. 통해서 제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대학생 때만 해도 진짜 책 보고 배우고 너무 신기해요. 네, 메이크업 책 그리고 우와. 블로그 보고 배우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블로그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막 게디뷰티 이런 거 보면서 배우고 몇 살 때부터 화장하셨어요? 중3? 그땐 이제 팩트 쿠션 같은 것도 바를 줄 모르니까 네. 이제 막 백탁 선크림 바르고 틴트 새빨갛게 바르고 저는 헤어니스라고 모르시죠? 몰라요. 네, 그런 게 있었답니다. 화장한 거 아니에요. 로션만 발랐다고요. 저 이렇게 한번 얼굴 전체적으로 한번 얇게 싹 바르고 퍼프에 남은 양이 거의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눈두덩이 한번 그냥 정리 정도? 눈썹도 그냥 지나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화장이 훨씬 더 오래 갈 거예요. 쉐딩을 하고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쉐딩을 하실 때 촉촉하게 피부 표현을 하시고 그냥 해가지고 이제 얼룩지는 게 고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해결책으로 그러면 파우더를 조금 발라주세요라고 했는데 파우더가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냥 파우더는 제가 쓰는 거 그러면 베로덴 피니쉬 이렇게 조금 훌렁훌렁하고 납작한 브러쉬 아니면 힘이 없는 브러쉬 그리고 이렇게 색깔 있는 파우더 말고 이런 투명한 거 있죠. 그냥 색깔 안 나는 거, 고정만 하는 거. 파우더 처리를 해준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쉐딩할 부분, 이런 턱선. 진짜 그냥 힘 빼고 이거를 막 이렇게 바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베이스 벗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쉐딩을 되게 세게 하더라고요. 베이스가 벗겨져요. 그리고 지금 살짝 광도는 요 피부 표현 자체를 살릴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우더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요 턱선 같은 데는 광택이 있으면 더 부어 보여요, 얼굴이. 그래서 광택도 죽일 겸 요렇게 한번 지나가주고 우리 머리카락 붙으니까 요런 데 그냥 한번 이렇게 쓱 지나가주고 눈썹 잘 번진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요쪽도 파우더로 쓱 이렇게 그리고 눈두덩도 마찬가지로 눈화장 올릴 거니까 이렇게 쓱 지나가고 밑에 언더라인도 쉐딩 넣을 부분 그러면 쓱 입술도 그냥 지나가는 정도?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도 잘 번진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에 묻혀서 속눈썹 뭔가 뿌리 사이사이에 발라준다는 느낌? 이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 속눈썹 사이사이에 기초 화장품이 껴있을 수도 있고 되게 우리가 파운데이션이 떠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눈화장을 번지게 하는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속눈썹 사이사이를 매트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아마 뭘 써도 번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심혜용님도 그러셨죠. 아까 뭘 써도 번진다고. 그리고 만약에 난 삼각존이 번진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발라두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쉐딩 한번 줘보시겠어요? 쓰시는 거? 브러쉬랑 다. 여기 V 쉐딩. 어떤 컬러로 어떻게 하세요? 이제 턱 많이 깎고 네. 싶으니까 이쪽 부분을 어두운 거를.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이렇게 발라요. 근데 여기 앞에 두 컬러를 안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티가 안 날 것 같아요. 티가 안 나고 거기서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돼 보면 얘가 한 톤 어둡고 얘가 두 톤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을 안 쓰고 이 색깔을 써도 충분히 음영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제 거울로 봤을 때는 뭔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두 개를 섞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주고 그다음 집중적으로 깎고 싶은 부분에는 어두운 컬러 한 번 맞춰도 충분하거든요. 오히려 어두운 걸로 드립다 깎는다고 해서 거기 깎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경계만 생길 뿐이거든요. 이 브러쉬는 추천드리지는 않거든요. 좀 더 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보다는 저는 더 힘이 없는 이런 걸 하고 이 브러쉬 안에 가루들이 잘 머금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뚜껑에서 이렇게 얘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고운 가루들이 이제 머금어져 있어요. 한번 털어주고 이 턱과 여기 경계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잘 잡히거든요. 이렇게 쓸어주고 이제 어디를 좀 깎고 싶으세요? 여기 턱이요. 턱을 깎고 싶으면 일단 밝은 색 이렇게 한번 하고 그다음에 어두운 색을 묻혀가지고 바로 그 아래 조금 더 깎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좀 단계를 나눠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밝고 어둡고 밝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3단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샥 들어가게 하려면 좀 이렇게 베이스 작업이 필요해요. 저는 턱 네. 경계를 바를 생각을 못하고 항상 약간 볼 쪽을 발라서 네. 또 컨실러를 더 바르고 네. 그럼 또 하얘지고 또 더 깎고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 끝나지 않는 거죠. 여기를 가볍게 이렇게 한 번씩 다 쓸어가지고 얼굴 전체를 감싸듯이 내가 가장 진해도 되는 부분의 첫 터치. 그러니까 여기 가장 진해도 되고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 진짜 꿀팁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는 게 쉐딩뿐만 아니라 이 브러쉬는 첫 터치가 가장 진하다. 선생님. 네. 콧대 쉐딩 뭘로 하세요? 저는 이걸로요? 코 쉐딩을요? 이렇게 딱딱한 브러쉬로요? 처음에 네. 쉐딩 뭐 하지 하다가 네. 이게 눈에 보여서 그냥 이걸로 하고 있어요. 요거는 쉐딩 브러쉬가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 브러쉬를 보면 얘는 동그랗죠? 보이죠? 네. 여기가 안 눌러져 있죠? 네. 얘는 눌러져 있죠? 네. 납작하죠? 네. 얘는 네. 힘이 있어요. 네. 얘는 힘이 없어요. 훌렁훌렁해요. 얘 힘이 엄청 세요. 빡빡. 힘이 센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발색이 잘 돼요. 대신에 블렌딩이 조금 어려워요. 발색이 잘 되기 때문에. 얘의 특징은 뭐냐? 발색이 진하게 안 돼요. 근데 자연스럽게 홀랑홀랑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로 코 쉐딩을 한다? 그러면 딱 얘가 지나가는 곳에만 쉐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자연스럽고 진하다. 요런 거 추천드리거든요. 이렇게 좀 힘이 없는 애들. 요거 2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목구비 쉐딩일수록 너무 진한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목구비 쉐딩은 요거 안 쓰기 약속. 요게 두 번째 컬러. 이렇게 하고 먹어주세요, 안을. 털어. 얘가 경계지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나는 좀 콧볼을 좀 많이 잡고 싶다 할 때는 콧볼부터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눈썹을 그릴 건데, 내가 눈썹 앞머리 처리에 자신이 없다 하신다면, 이런 층얼 브러쉬? 얘로 눈 앞머리를 그릴 거예요. 쉐딩 겸 눈 앞머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따가 눈 앞머리를 안 채워도 이미 쉐딩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쉐딩 아니어도 섀도우도 괜찮아요. 음영 섀도우도 펄 없는 거 하고 눈썹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눈썹 앞머리가 고민이라고 하셨죠? 네. 눈썹 뭘로 그리셨어요? 심이 엄청 얇은 아이브로우로 그리는데 위부터 네. 이렇게 한 줄 긋고 네. 이 선에 따라서 살짝 내리는 듯한 저는 눈썹도 앞머리부터 그리지 말고 네. 여기 중간부터 끝에를 완성을 먼저 하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먼저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눈썹을 뒤부터 잡을게요. 그 앞에는 아직 안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잘 그리는 부분이 어디세요? 이쪽이에요. 그래서 잘 그리는데 먼저 기준을 잡고 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많이 하시는 부자연스러운 이유가 눈썹을 이렇게 면을 그려요. 그다음 거길 채우죠. 네.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안 좋은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가이드를 먼저 그리고 채우는 게 아니라 눈썹을 그냥 눈썹 사이사이를 채운다는 느낌. 같이 눈썹과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만 봐도 지금 차이가 보이시죠? 네, 완전 차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시는 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눈썹 사이사이를 그냥 채워주는 느낌.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야 돼요. 바깥쪽 틀을 잡고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만 하셔도 훨씬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좀 너무 실수한 것 같다. 그냥 풀어주면 되고요. 쉽거든요. 눈썹 그리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대칭은 내가 예쁜 쪽 한쪽을 기준 잡아놓고 거기 그냥 맞춰가지고 하시면 돼요. 롬의 한올 브로우 픽서 생략해도 되는 단계이긴 한데요. 좀 완성도가 올라가는 단계이기는 해요. 이제 눈화장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대충 어떤 제품 쓰셔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그 섀도우를 네. 베이스 까세요? 베이스? 저는 베이스로 이거를 네. 갑니다. 살짝 어두운 베이스를 깔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일단 이렇게 네, 해가지고 요거 쓰고? 한번 바르고 네. 하면 저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똑같은 색깔로 애교살도 한번 발라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캣 아이로서 네. 이제 눈꼬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일 진한 네. 색깔로 끝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한번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끝이에요. 브러쉬는 쓰지 않으시나요? 네, 전 손가락이 브러쉬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쁜 컬러들 중에 단 2가지 컬러만 쓰시는 건가요? 애교살에도 네네. 가끔씩 이것도 바릅니다. 일단은 브러쉬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기는 하는데 나는 브러쉬가 진짜 없고 브러쉬 쓰고 싶지 않고 관리도 못하겠다 하시면 손가락도 괜찮기는 한데 손가락을 좀 나누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끼손가락은 작잖아요. 요 끝에가. 그러니까 뭐 라인 쪽은 새끼손가락 그리고 베이스 쪽은 넓은 이 검지손가락 그리고 쌍꺼풀 라인은 비교적 이렇게 조금 더 뾰족한 뭐 네버지손 이런 식으로 좀 손가락을 나눠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웬만하면 사실 브러쉬가 더 디테일하기는 해요. 왜냐면 꼬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도 손가락은 좀 둔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오늘 손가락도 쓰고 브러쉬 써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베이스로 깔기에는 조금 어두워요. 베이스의 역할, 내가 이 색깔을 눈 위에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부터 깔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이 색깔이 자연스럽게 발색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 컬러 깔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2개 쓰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둘, 셋? 요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3가지. 네. 베이스, 중간 톤, 어두운 톤. 베이스 섀도우를 바를 때는 요런 거, 한 검지 손가락? 검지 손톱 정도 되는 게 바르는 게 좋아요. 베이스는요, 티가 안 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 피부 색깔 똑같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발라가지고 눈화장의 지속력을 올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음 올라올 컬러들을 더 발색이 잘 되게 도와줘요. 베이스는 뭔가 색깔을 낸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발라주세요. 이유를 찾지 마시고 베이스는 그냥 바른다 기본으로. 네. 그리고 영역은 이렇게 내 눈알이 느껴지는 부분 그거보다 조금 위까지 이렇게 하면 쌍꺼풀에 끼임도 방지가 돼요. 초보자분들 눈 깜빡깜빡할 때 아시죠? 맞아요. 끼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다? 유분기 제거가 안 돼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애교살도 마찬가지로 애교살 베이스도 바르는 이유는 이따가 여기다가 다른 색깔 바를 거니까 그 색깔 잘 올라오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마스카라 찍히지 말라고. 여기 이런 브러쉬 없다 하면 손에 묻히세요. 눈동자를 느끼면서 바르시면 되는데 안쪽부터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음영 잡는다 요거. 아까보다 조금 더 작아진 브러쉬. 쌍꺼풀 라인보다 조금 더 바르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안쪽부터. 이렇게 하면 이 색깔이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브러쉬 없다 할 때는 한 4번째 손가락 정도 이렇게 묻혀서 쌍꺼풀 라인 안쪽에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요거는 아까 캐다이 하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베이스를 잡는 단계. 그다음에 아까 이제 가장 진한 컬러 요거 쓴다 그랬잖아요. 얘는 브러쉬가 더 작아집니다. 요런 브러쉬. 이렇게 속눈썹에 좀 밀착을 시켜가지고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어두운 색으로 이거 라인을 잡아놔야 이따가 아이라인 그렸을 때도 걔만 떠 보이지 않거든요. 아이라인이 왜 떠 보이냐면 그냥 갑자기 있어서 그래요. 갑자기 있으니까 걔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있는 느낌이 안 들려면 얘로 차근차근 음영을 쌓아주면 비로소 어두워졌다 이런 느낌인데 걔는 그냥 덩그라니 어두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얘로 쌓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섀도우로 한번 아이라인을 올려놨고 이제 여기서 아이라인 그려도 한번 아이라인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그리는지? 아이라인은 에이프릴 스킨 붓펜 쓰고요. 붓펜을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붓펜? 많은 일단 라이너 중에? 펜슬보다는 네. 붓펜이 좀 더 쫙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선명한 느낌? 네. 초보자 분들에게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한번 그리면 되돌이킬 수 없어요. 아시죠? 맞아요. 근데 펜슬은 약간 이렇게 문질러지기도 하고 뭐 면봉을 닦아지는데 얘는 사실 한번 이렇게 하면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컨트롤이 좀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에게 전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장점이 또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번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초보자분들이 굳이 쓰신다면 눈꼬리를 빼거나 이런 것보다는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주는 정도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얘를 메인으로 쓰시는 거는 사실 좀 화장이 좀 더 익숙해지시면 그래서 저는 오늘 펜슬로 써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것도 쓰긴 해야 되니까 제가 방법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저는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에 먼저 뷰러를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주는 게 중요한데 속눈썹이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이 사이사이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속눈썹을 뷰러로 바짝 찝어줘야 찾기가 쉽기 때문에 뷰러를 해줄 건데 뷰러할 때 뭐 고민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뭔가 앞쪽이랑 뒤쪽은 잘 마스카라가 안 발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다가 축을 두시고 이렇게 한번 찍고 이렇게 한번 찍고 하면 이제 양옆에 찝히거든요. 한번 이쪽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찝고 그 다음에 네 그쵸 앞을 축을 고정하고 네 그쪽으로 찝찝찝 해서 나가주시고 그럼 앞에가 잘 찝히죠. 오, 네. 네,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찝은 다음에 뒤에 속눈썹이 끝까지 다 넣은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뒤를 축을 고정을 하면서 나가주세요. 이 뷰러 안에 속눈썹 이렇게 끝까지 넣어줘야 돼요. 넣어주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그럼 끝까지 잘 찝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라인을 그릴 거예요. 붓펜을 써야 된다면 붓펜을 어떻게 하냐면 아이라인이지만 초보자일수록 그냥 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점을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점이 이어지면 어차피 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라인을 그린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 속눈썹 사이에 점을 찍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눈 잠깐 아래 보시면 속눈썹 사이에 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점을 찍어서 그 점들을 연결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눈을 살짝 들어서 사이에 이렇게 점을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초보자분들은 붓펜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근데 얘를 안 쓸 거고 라이너를 사용해 보긴 할 거예요. 근데 아마 나는 좀 점막을 못 채우겠다 하신다면 속눈썹 사이사이를 못 채우겠다 하신다면 사실 안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라인 올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도 펜슬로 이제 올려드릴 건데 일단 내 눈매를 따라서 와주세요.
눈매는 그냥 내 눈매를 따라오다가 끝에 와서 올려줄게요. 이렇게 끝에 와서 올리고 이렇게 면봉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까 썼던 브러쉬 사용해서 그러면 싹 올라갔죠. 눈꼬리가 내려왔다 싹 올라갔기 때문에 딱 그냥 아까 선 하나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죠.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이제 마스카라를 할 건데요. 제가 이미 아까 파우더 처리를 했기 때문에 마스카라가 안 번질 거예요. 근데 아까 마스카라 고민이 번져서 이것저것 다 써봤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마스카라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 마스카라와 뷰러는 세트예요. 그러니까 뷰러로 잘 올려진 눈썹을 마스카라가 고정해주는 거지 올라가지 않은 속눈썹을 얘로 올리려고 하면 마스카라가 두껍게 바르기 때문에 처지거든요. 가볍게 바를 거예요. 우리가 뷰러가 지금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얘를 고정시켜준다는 느낌. 마스카라는 많이 바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바르면 무거워서 처지기만 하고 애교살은 이런 색깔 정도 발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애교살은 좁은 영역에 하이라이트를 딱 주는 게 중요한데 손으로 쓰면 아무래도 디테일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앞부터 중간까지 이렇게 한 줄 넣어드릴게요. 이쪽 눈도 제가 지금 라인까지 그려놨는데 아까 가지고 오신 이 마스카라가 조금 굳어있어요. 얘도 좋은 마스카라긴 좀 너무 굳어서 약간 뭉쳐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이 새거 한올 마스카라 발라보도록 할게요. 요즘 제일 자주 쓰고 있는 블러셔는 요 스킨푸드의 이제 색깔 반반으로 돼 있는 앤데 두 개 다 쓰시나요? 네, 잘 바르고 있어요. 아까 블러셔는 되게 잘 바르셨더라고요. 그렇게 바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를 섞어 쓰기보다는 얘를 조금 넓게 밝은 색을 넓게 깔아놓고 좀 포인트 되는 컬러를 좀 중간에 바르면 조금 더 완성도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밝은 컬러를 먼저 묻혀서 앞볼에 딱 바르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블러셔가 진한 게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막 연하게 바르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 저는 조금 지켰으면 좋겠는 것 중 하나가 블러셔가 이 코 밑으로는 안 내려왔으면 좋겠거든요. 아무리 넓어도. 그러면 얼굴이 되게 밑으로 처져 보여요. 그래서 조금 위쪽으로 당겨서 붙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 포인트 컬러 얘를 좀 중간 위주로 바르면 조금 더 얘에 더 집중이 되면서 더 좀 완성도가 올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입술은 여기 롬앤의 핑크 샌드 그리고 쿨로저 이 두 개 같이 발라보도록 할게요. 입술 바를 때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만약에 파운데이션으로 입술색을 이렇게 죽였다. 그러면 여기 입술에 유분기가 남아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바르면 지속력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마른 티슈로 한번 닦아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파운데이션의 유분기가 살짝 거치게 되거든요. 이 상태로 립을 바르시면 지속력이 훨씬 좋으실 거고 입술에 침이 묻은 상태로 바르면 발색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통화 브러쉬 바르면 이 여기도 유분기가 있거든요. 얘를 얘가 먹으면서 발려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지속력이 좋게 바를 수가 있고요. 이 색깔 먼저 베이스로 발라볼게요. 이렇게 베이스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안에 조금 더 채도 있는 색깔 바르도록 할게요. Yeah, I know I look